예, 안녕하세요. 이변호이대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형사사건 중에서 성범죄 사건, 마약 사건, 교통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기관이나 기구의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고 있고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성범죄 사건 진행해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무죄 많이 받았고 정말 많이 진행을 해서 매주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혐의 없음, 기소유예 처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 아청법 위반 성매수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이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송치 결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수 등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 혐의 없음 한다 이렇게 나오죠. 사건의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 A씨는 소개팅 어플을 이용하던 중 성매매 관련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호기심에 성매매를 한다는 여성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결국 위 여성을 만나 유사성행위를 받는 등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수사기관은 A씨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A씨와 상대 여성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혐의 없음으로 이끈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런 뒤 저는 A씨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저는 이 사건은 A씨의 자백 외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10조에 따라 무혐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가지고 경찰은 A씨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로스쿨생이나 뭐 변호사님을 대상으로 형사법을 가르칠 정도로 형사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적 지식을 통해서 본 사안 역시 잘 마무리했습니다.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가 이거 어떻게 인지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고발 사건으로 시작이 돼서 상대 여성이 보통 주고받을 때 가짜 아이디를 쓰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 여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이제 A씨를 통해서 이건 확보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게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하지를 못했었던 상황입니다. 그거에 따라 형사소송법 310조에 보면은 이제 자백배제 원칙이라 해가지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주장해가지고 혐의 없음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면 아청법 위반은 혐의가 인정되면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처럼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서 혐의 없음이 나올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기소유예를 받는데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청법 성매매에서 아동 청소년인 사실을 모르게 되면 일반 성매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럼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반성문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면 기소유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경찰 단계에서 이제 아청법 위반 혐의, 성매수 혐의로 사건이 진행되면 이제 의견서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서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근데 실제 인지하지 못한 경우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즉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데도 그렇게 주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이제 성매매를 한 경우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주장을 통해서 일반 성매매로 혐의를 바꾼 다음에 양형자료를 제출해가지고 기소유예를 받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당부드리지만 아청법 위반 성매수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처벌 수위도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청법 위반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 전과가 생깁니다. 성범죄 전과 생기면 당연히 취업 제한 등 굉장히 큰 불이익 입을 수 있죠.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불이익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잘 대응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 하더라도 저 같은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 전문적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범죄 관련해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성범죄 관련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 그리고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그 다뤄본 결과에서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변호사님이 직접 의뢰인분과 소통을 하고 상담하신 변호사님이랑 사건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이 동일한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좀 당부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뭐 진짜 여태까지 제가 진행한 것만 해도 수백 건 수천 건 성범죄 사건 진행했었고 뭐 제가 왜냐면 1년에 뭐 몇백 건씩 진행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정말 이제 뭐 좀 강한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처벌 수위가 강한 것도 보통 기소가 되면은 이제 그 무죄 받기가 쉽지 않은데 무죄 받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